현대시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시인은 이용학 시인입니다. 이용학 시인은 일제강점기 북쪽, 고향, 두만강, 만주, 러시아, 두만강 이북, 유랑민, 유이민, 가난, 고통스러운 삶, 그리움, 향수 정도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시인입니다. 이용학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시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그의 고향은 북쪽에 있는 함경도입니다. 함경도는 추운 곳이고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고 또 북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힘든 산악지대니까.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넘어서 만주나 러시아 등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잃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떠돌게 된 사람들을 유랑민, 유이민이라고 합니다. 고향에서의 가난, 고향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려고 떠난 유랑민과 유이민들은 떠나간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리움과 향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작품들을 집필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도 이러한 키워드들로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살펴볼 시는 이용학의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은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작품입니다. 시적 화자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필기가 여기저기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설명을 따라서 한번 같이 시를 읽었으면 합니다. 일단 시적 화자는 첫 마디를 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자, 첫 구절을 봤을 때 시적 화자는 지금 눈이 오는 북쪽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적 화자는 지금 북쪽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지금 북쪽에 눈이 오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줄을 보겠습니다.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눈이었는데 한방눈으로 오는 것이었는데 쏟아져 내리는 것으로 그 이미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는가라고 하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또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눈이 오는 북쪽의 모습을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 북쪽의 모습을 시적 화자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북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하나 해볼 게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도 문장이 서술이 가능합니다. 북쪽엔 눈이 오는가.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해서 첫 번째 줄에 북쪽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얘는 도치, 어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치를 사용한 것은 북쪽엔이라는 말을 북쪽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가 아니고 또 이 북쪽엔을 두 번째 줄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것도 말이 됩니다.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위쪽 행에다가 걸치게 했다라고 해서 의도적 행간 걸침이라는 말도 쓰는데 도치든 의도적 행간 걸침이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적 화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북쪽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북쪽은 무엇이다? 시적 화자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시적 화자는 북쪽에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하고 눈이 오는 북쪽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쪽이 어떤 곳인가? 한번 시에서 그 맥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북쪽이 가리키는 게 누군가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시적 화자는 이 작은 마을에 눈이 오는 것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이때 그 작은 마을은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학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되게 많이 지었는데 이 시의 제목처럼 이 시는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눈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매개체가 되고요, 한방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지금 시적화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적화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백무선이라고 하는 건 함경북도에 부설된 철도를 의미합니다. 시적 화자의 고향이 함경북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구비구비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구비구비라는 음성 상징어를 가지고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지금 화물차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 화물차의 모습도 어디에 속한 모습이다? 고향에 속한 모습입니다. 음성상징어 그리고 검은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가 고향을 회상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그 회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상징어와 검은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 때문에 시적 화자의 고향을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자, 여기 아까 너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때 시에서 너라고 하는 거는 청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지금 그리워하는 대상이라는 거,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시적 화자는 지금 그리워하는 대상을, 가족을 청자로 삼아서 시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지금 아까 전에 시적 화자가 눈이 내리고 있는 고향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적 화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복된 눈이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복된 눈이라고 하는 건 축복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지금 시적 화자가 떠나온 고향에, 가족들을 남기고 떠나온 고향에 뭐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눈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리움 곳, 차마 그리운 곳. 자, 지금 보면은 오타이고요. 미안합니다. 지금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에 시적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밤인데 어떤 밤입니까? 잉크병이 얼어드는 밤이라고 합니다. 잉크병이 얼 정도면 엄청 춥다는 거거든요.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 눈도 계절적인 배경이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잉크병이 얼 정도면 엄청 추운 추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시적 화자는 아마도 혼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깨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곳, 그리운 곳, 그리운 곳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이 시적 화자의 그리움을 보다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맨 마지막은요,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해가지고 처음과 거의 동일하게 끝이 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이니까는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적 화자가 북쪽을 그리워하고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그리움의 정서를 수미상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반복이다 보니까는 운율감을 형성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형태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용하게 시에서는 수미상관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서나 주제의 강조, 운율 형성, 형태적 안정감, 이 3가지 키워드는 꼭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